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베이징에 사는 18세 만주족 소녀가 할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100년 전 비밀 문서가 한국사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만주족이 조선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고 함께했다는 놀라운 증거들, 홍범도 장군과 만주족 전사들이 주고받은 친필 편지, 같은 단군의 후예 고구려의 혈통이라고 적힌 충격적인 기록들. 이 소녀는 왜 중국 공안에 끌려갔을까요? 인터넷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1분 만에 삭제당한 그 문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이 역사적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웨이예요. 올해 18살이고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반장을 맡고 있고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늘 칭찬해주세요. 친구들도 저를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 있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비밀을 발견한 그날이었어요. 할아버지 리아오펑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핏줄이라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헷갈리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엄마께서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자고 하셨어요. 오래된 옷들과 책들을 정리하다가 저는 책상 서랍 안에서 이상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보물상자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상자 바닥을 만져보니까 이상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밀어보니까 바닥이 위로 올라오면서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붉은 천으로 쌓인 종이가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온통 이상한 글자들로 가득했거든요. 한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신비로운 문자들이었어요. 글자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웨이보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혹시 누군가 이 글자가 뭔지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진을 올린 지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사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화면에 빨간 글씨로 법규 위반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제 계정도 바로 정지됐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종이 사진을 올린 건데 왜 법규 위반이 되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혼자 해결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종이와 이상한 글자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평소 같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제가 왜 이상하게 굴고 있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그 신비한 종이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종이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글자들 사이사이에 작은 그림도 있었어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 큰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래된 종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뭔가구나. 왜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삭제되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이 종이에는 누군가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자세히 할아버지 방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른 비밀스러운 것들이 더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책장 뒤쪽, 옷장 안쪽, 심지어 바닥의 작은 틈까지 꼼꼼히 찾아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더 많은 보물들을 찾았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들, 손으로 쓴 편지들, 작은 일기장까지요. 사진 속에는 옛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할아버지와 닮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진짜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걸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이상한 말씀들이 이제야 의미가 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만약 정부에서 이런 걸 숨기려고 한다면 제가 이걸 알게 된 것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비밀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사흘 뒤였어요. 새벽 4시쯤이었는데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똑똑똑, 똑똑똑.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부모님께서 황급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께서 놀라시면서 문을 여시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검은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뭔가 정말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께서 제 방으로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함께 거실로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는 3명의 어른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 표정이 매우 차갑고 딱딱했어요.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인터넷에 올린 사진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구했냐고, 누가 도와줬냐고 계속 질문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 중요 문제라고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창밖으로 보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도착한 곳은 회색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얀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방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뜨고 또 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 문서를 어디서 찾았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냐고, 더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로 할아버지 방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계속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글자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한 분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주족은 중국인이라고,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만주족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제가 만주족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고요. 저는 만주족이 뭔지도 몰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만주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으셔서요.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아무 일 없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만주족이 뭔지, 왜 그 문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할아버지께서 왜 그런 것들을 숨겨두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난 후에 조용히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더 조심스럽게 찾아봤어요. 책장 뒤쪽을 살펴보니까 벽과 책장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손을 넣어보니까 뭔가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까 또 다른 종이 뭉치였어요. 이번에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옛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할아버지와 닮은 분도 계셨어요. 아마 증조할아버지이셨을 거예요. 사진 뒤에 적힌 글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자로 적혀 있긴 했지만 조선이라는 글자와 고구려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우리나라 한국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비밀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훨씬 더 큰, 훨씬 더 중요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졌어요. 이런 걸 알게 된 제가 안전할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중국에서는 만주족 역사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께 물어봐도 그냥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만 하셨고, 도서관에서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VPN이라는 걸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다른 나라 인터넷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와서 몰래 VPN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친구 펑이가 컴퓨터를 정말 잘했어요. 펑이가 도와줘서 겨우 설치할 수 있었어요. 한국 인터넷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로 된 글자들이 화면에 가득했는데 구글 번역기를 켜놓고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만주족 역사라고 검색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자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만주족과 한국의 관계, 독립운동가들과의 협력,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박태진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 30년 동안 만주족과 한국의 관계를 연구하신 분이었어요.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찾은 자료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메일 하나를 쓰려고 고민했어요.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쉽게 쓰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때 펑이와 전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펑이는 저처럼 만주족이었고, 전이는 한족이었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셋이 함께 메일을 썼어요. 교수님께 저희가 중국에 사는 만주족 청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문서들이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썼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걸 공개적으로 연구할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첨부했어요. 너무 많이 보내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것들만 골라서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는 답장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사흘 뒤에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께서 정말 놀라셨다고 하시면서 이런 자료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화상회의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화상회의 준비를 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혹시 누가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펑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도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자고 했어요. 화상회의 당일, 우리 셋은 펑이네 집 지하실에서 만났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켰어요. 정말 스파이 영화 같았어요. 교수님이 화면에 나타나셨을 때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뻔했어요. 교수님은 생각보다 젊으셔서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눈이 반짝반짝하셨고 정말 친절해 보이셨어요. 교수님께서 저희가 보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읽을 수 없었던 그 만주문자들을 교수님께서는 척척 읽어주시는 거였어요. 특히 홍범도 장군이라는 분이 쓴 편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분이셨는데 만주족 동지들과 함께 일본과 싸우자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동원익기라는 말을 설명해 주셨어요.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다른 그릇에 담겨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만주족과 한국인이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찾은 자료들이 정말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왜 이런 것들을 숨겨두셨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자료들이 학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화상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태진 교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KBS라는 방송국에서 우리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목이 잃어버린 형제 만주족과 한국인의 숨겨진 역사였어요. 방송 당일 밤,
저와 펑이, 전이는 펑이네 집에 모였어요. VPN을 켜고 몰래 방송을 봤어요. 화면에 우리가 발견한 사진들과 문서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본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에서 인터넷이 안 됐어요. VPN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아빠께서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보셨는데 정부에서 일부 프로그램들을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역사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중국의 역사만이 진짜 역사이고 다른 나라 이야기는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더 무서운 건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먼저 전이가 학교에 안 나왔어요. 전이 엄마께 전화해봤는데 전이가 갑자기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어요. 며칠 뒤에는 펑이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 펑이네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께서 며칠 전에 검은 차들이 와서 펑이 가족을 데려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은 제 차례일까봐 밤에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매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친구들이 사라진 게 더욱 저를 화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인터넷으로는 진실을 전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먼저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만주문자를 예쁜 무늬처럼 수놓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예쁜 장식 같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우리 역사가 적혀 있는 거였어요. 요리도 특별한 방법으로 했어요. 만주족 전통 음식을 만들 때 재료의 첫 글자들을 연결하면 특별한 날짜가 나오도록 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만났던 날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들이요.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만주족 민요에 새로운 가사를 넣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전통 노래 같았지만 가사 속에는 형제애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건 종이 인형극이었어요. 용감한 만주 전사와 남쪽에서 온 동지가 함께 나쁜 적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어린 동생들이나 친척들이 보기에는 그냥 재미있는 동화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의 진짜 이야기였어요. 춤도 배웠어요. 학춤을 추는데 학의 날개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 안에는 자유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형제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은 나이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께서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그분도 만주족이셨는데 60년 동안 숨겨두신 일기장을 제게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은 만주어로 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노래를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신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말과 우리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물론 여전히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또 누가 저를 찾아올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실은 물처럼 흘러요. 막으려고 해도 다른 길을 찾아서 계속 흘러가요. 저희의 작은 저항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 한국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속 도와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비록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폭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꽃은 결국 피어나요. 우리의 희망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거든요. 유엔이라는 큰 기구에서도 소수민족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은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만주족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장학금을 만들어준 거예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저에게 공부하러 오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시다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박태진 교수님께서 비밀스럽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한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인 단체에서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분들 중에는 김현우라는 분도 계셨는데 홍범도 장군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어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면접관 선생님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면접에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유품을 발견한 이야기, 공안에 끌려간 일, 친구들이 사라진 일, 그리고 전통 문화로 우리 역사를 지켜낸 이야기까지요. 선생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18살밖에 안 된 학생이 이렇게 용감하게 역사를 지켜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자유롭게 우리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나중에는 제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설레었어요. 공항에서 박태진 교수님과 김현우 아저씨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실제로 만나 뵌 교수님은 화상통화에서 본 것보다 더 친절하셨어요. 김현우 아저씨는 홍범도 장군님과 정말 닮으셨더라고요. 아저씨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00년 전에 홍범도 장군님과 제 증조할아버지가 함께 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보자고 하셨어요. 대학교 첫 수업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더 이상 얼굴을 가리거나 목소리를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제 진짜 모습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교실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만주족 류웨이이고 청나라 후예이자 동원익기의 증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되살리기 위해 왔다고요. 같은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만주족 관련 책들이 가득했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한국과의 관계, 독립운동 당시의 협력 등등 궁금했던 모든 걸 마음껏 읽을 수 있었어요. 독립기념관도 가봤어요. 홍범도 장군님의 전시실에서 제가 발견했던 편지와 똑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봤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찾은 게 진짜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중국에 남아있는 만주족 청년들이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전해주고 싶어요. 가끔 펑이와 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찾은 역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만주족 후손들이 우리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어요.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도 연락이 와요. 모두들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꽤 잘할 수 있어요. 한국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찾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요. 잃어버린 형제를 되찾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요. 단군의 자손이자 고구려의 후예였던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해요.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잃어버린 형제에는 반드시 빛을 볼 거예요. 오늘도 저는 도서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100년 묵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억압받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셨습니다. 박태진 교수의 30년 연구, KBS의 용기 있는 보도, 대학들의 따뜻한 장학금, 지원.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작은 용기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군의 후예 고구려의 혈통이라는 그 한 줄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우리는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며 앞으로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끌어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 아닐까요? 리웨이처럼 진실을 찾아 용기 내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역사 속 숨겨진 진실들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